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세종대학교의 호사카 유지 교수입니다. 1988년에 한국에 왔고요. 2003년에는 한국 사람으로 국적으로 완전히 옮겼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와서 석사, 박사에서 공부를 했는데요. 그때 일제 간점기에서 일본이 당시의 조선, 대만, 만주를 어떤 식으로 지배를 했는가 그러한 연구를 했는데요. 그 연장선상의 독도 문제, 위안부 문제, 그리고 강제징용 문제 등 현재 제가 연구하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오늘은 1965년 이후의 독도 문제, 이런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독도 문제라고 하면 역사적인 이야기를 많이 했지만요. 현재의 독도 문제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 시작은 1965년도였습니다.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1965년에는 한일 기본조약을 비롯하여서 한국하고 일본 사이에 국교 전상화가 이루어졌습니다. 45년에 관복을 맞이한 한국은 그러나 일본하고의 국교 전상화는 20년 정도 되지 않았던 거죠. 65년에 마지막 협상을 했을 때 마지막까지 남아 있었던 문제가 독도 문제였습니다. 그 독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한일 간에서 이야기가 오갔던 거죠. 그렇게 해서 마지막에 이것은 초인식이 1965년 2월 22일에 있었는데요. 그 초인식을 30분만 남겨놓고 한일 간에서 모종의 합의가 있었습니다. 자, 그것은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교환 공문을 체결한 것이었는데요. 일본 정부는 이것은 독도 문제의 해결 방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이 방안 속에 독도라는 이름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일반적인 한일 간의 분쟁 해결에 대한 내용이다, 이렇게 주장해 왔습니다. 먼저 이 마지막 문장 어떻게 되었는지 그것을 좀 살펴보기로 하죠. 이렇게 나왔거든요. 양국 정부는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양국 간의 분쟁은 먼저 외교상의 견해를 통해 해결하기로 하고 이것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경우 양국 정부의 합의하는 절차에 따라 조정에 의해 해결을 도모하기로 한다, 이렇게 되었어요. 약간 외교적인 그 용어이기 때문에 어렵기는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양국 간의 분쟁, 이런 이야기가 나와 있죠. 일본은 이 문구 앞에 독도 문제를 비롯하여 라는 말을 넣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한국 측은 거기에 반대를 했기 때문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 일본 쪽에서 이야기한 독도 문제를 비롯하여 라는 말이 이 양국 간의 분쟁라는 말을 앞에 들어간다면 독도 문제가 분쟁이다 라고 됩니다. 독도 문제는 분쟁이 아닙니다. 독도는 한국의 고유 영토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일본은 그 독도 문제가 분쟁이 되는 그 말을 이 문장 속에 들어가지 못하게 막아놓고 그게 성공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여서 독도 문제, 독도라는 말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한국 쪽의 주장이 관철되었다라고 할 수가 있죠. 자, 당시 그 독도를 혹시 일본이 얻어도, 물론 얻을 수는 없었지만요, 혹시나 얻었다 하더라도 독도의 영해라는 것이 그 주변, 독도 주변 12해리까지만이기 때문에 바다
일본은 바다를 얻으려고 합니다. 그 바다는 작은 바다밖에 얻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일본에 있어서는 톡토는 경제적인 가치가 없다. 이러한 것이었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죠. 톡토는 경제적인 가치가 없다. 당시 일본 측의 한일 회담 문서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톡토 문제랑 감정의 문제에 불과하다. 이런 이야기를 일본인들이 많이 했고요. 양국 국민을 설득할 수 있는 방법을 찾자. 이러한 이야기도 일본 쪽에서 많이 나왔습니다. 결과적으로 당시 일본은 경제적으로는 그렇게 중요한 가치가 없었던 톡토를 사실상 포기를 했습니다. 일본이 톡토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당시 톡토 문제를 비롯하여 양국 간의 분쟁, 이러한 말이 거기에 들어간다면 한국 쪽에서는 한일 회담, 그러니까 국교 정상화를 위한 한일 회담을 모두 취소하겠다. 이런 식으로 일본 정부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본은 상당히 당황했어요. 한일 기본조약이라든가 한일 협정 문서가 또 따로 4가지나 있었어요. 그래서 톡토 문제라는 문제가 당시로서는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에 일본 정부는 톡토 문제를 한국에 양보하면서 한일 기본조약 그리고 나머지 4개의 한일 협정 문서에 대한 소명을 한국으로부터 얻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톡토를 포기를 했어요. 자, 그 이후 일본은 30년 정도 그래서 톡토가 일본 영토라는 이야기를 일본 정부가 나서서 하지는 않았습니다. 1977년에 한 번만 당시 후쿠다 타케오라는 일본 총리가 톡토는 일본 영토라는 발언을 했지만 거의 30년간에 한 번밖에 말을 안 했습니다. 민간에서는 조금 그런 말이 나왔지만 일본 정부로서는 말을 안 했던 거죠. 현재하고 다르죠. 현재는 일본 정부가 매일같이 톡토는 일본 영토라고 주장하는데요. 당시는 굉장히 조용했습니다. 그것은 톡토가 아주 작은 바다밖에 갖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일본은 톡토에 큰 관심을 갖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사정이 달라졌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듯이 1994년에 UN 해양법 조약이 조인되었기 때문입니다. UN 총회가 열려가지고요. 여기서 배타적 경제 수역 200캐리라는 것을 골자로 하는 UN 해양법 조약이 결정되었습니다. 여기에 한국도 일본도 중국도 세계에서 170개 정도의 국가가 찬성 서명을 했습니다. 자, 배타적 경제 수역이라는 게 무엇인가라고 하면 그때까지 톡토를 중심으로 12해리까지밖에 자국의 바다로 주장할 수가 없었는데요. 그게 갑자기 200해리까지 늘어난 것입니다. 그거는 경제적인 활동을 할 때 우선적으로 예를 들면 톡토가 한국 것이며 한국이 톡토로부터 200해리까지 배타적 경제 수역이라는 거 해서 한국의 경제적 바다가 되는 것입니다. 일본은 거기에 들어와서 혹은 다른 나라가 거기에 들어와서 경제적 활동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200해리라고 하면요. 이것은 370km가 됩니다. 370km라고 하면 서울에서 말하면요. 울산까지가 370km. 그렇게 아주 긴 거리, 이게 판경으로 해가지고 톡토를 중심으로 하는 370km 판경의 바다가
이제 일본 것이 되느냐, 한국 것이 되느냐, 이러한 상황이 된 것이 1994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일본이 태도를 완전히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일본은 배타적 견제 수역의 기점은 독도가 일본 영토니까 독도에서부터 그 일본의 바다 200해리를 선호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주장하면서 1993년부터 그러니까 94년에 조약이 맺어졌기 때문에 93년부터 그것을 알고 되풀이하여서 독도가 일본 영토다라는 주장을 65년 이래 사실상 처음으로 말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독도 문제라는 것은 영토 문제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큰 문제는 바다의 문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일본은 그 독도를 중심으로 하는 바다에 있는 경제적인 가치, 그 물고기 차원이라든가 또 해조 차원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고려하여서 노리기 시작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이제 동해가, 그때까지는 그 공해가 많았는데요. 그래도 배타적 견제 수역의 개념이 생겼기 때문에 동해를 이제 일본 측의 배타적 견제 수역 혹은 한국 쪽의 배타적 견제 수역 이렇게 나누어야 되게 된 거죠. 그래서 1998년 1월부터 1년간 한일 양국은 신한일 오업협정을 체결하면서 그것을 하면서 동해를 일본 측의 바다, 한국 측의 바다 이것은 경제적 수역이라는 면에서요. 이런 식으로 나누는 작업을 했습니다. 이때 한국 쪽에서는 독도를 섬이 아니라 파위로 주장했습니다. 섬이 아니라 독도가 파위가 되면 그 파위는 배타적 견제 수역 200해리를 가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경우는 울른도하고 일본 쪽의 독도에 가장 가까운 섬 오키섬 사이에 손을 그으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 결국은 독도는 그 한국 쪽 수역에 들어가기 때문에요. 독도 문제까지 해결된다라는 생각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때 한국 정부의 주장이 옳은 것이었을까요? 잘못된 것이었을까요? 유엔 해양법 조약에는 섬의 정의가 있습니다. 그것을 조금 보시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하나의 덩어리가 섬인지 파위인지 이것을 결정할 때 지금도 이 규정을 적용하여서 검토하는 것인데요. 자,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섬이랑 자연으로 형성된 육지이고 물에 둘러싸이며 만조시에는 수면 위에 있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니까 항상 독도는 수면 위에 있기 때문에 이 첫 번째 내용만으로 볼 때 독도는 섬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 해양법조약 제121조 3항에는 또 다른 말이 있는 것입니다. 이 양쪽을 만족시켜야 하는데요. 자, 보세요. 3항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인간의 고주 또는 독자적인 경제적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파위는 배타적 경제 수역 또는 대립분을 갖지 않는다. 이렇게 나와 있죠. 유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소유하지 않는다, 갖지 않는다 그런 뜻이거든요. 자, 그러면 독도는 인간의 거주가 가능할까요? 지금 독도에 사람이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인간의 거주는 가능하다라고 할 수가 있죠.
물론 약간 억지로 살고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45년까지는 독도의 산주, 한산 사는 사람들은 없었습니다. 45년 이후 일본이 독도를 노리고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된 한국 사람들이 위원수비대라든가 여러 가지 이름으로 독도에 들어가서 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45년까지의 긴 역사 속에서 독도의 산주, 한상 살았던 사람은 기록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도 현재 살고 있으니까 이 인간의 고증은 할 수 있다. 그렇게 일단 치죠. 자, 그러면요. 다음 보시죠. 독자적인 경제적 생활을 할 수가 있는가? 이 부분이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것은요. 울릉도라든가 한국 본도의 그 도움을 받지 않고 독도 안에서만의 토내 거래로 바로 독도의 경제권이 성립되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거 상당히 어렵죠. 독도 안에서 돈을 주고받고 해서 독자적인 경제권을 그 독도 안에 만든다라는 것 자체가 거의 어려운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보고 당시에 한국 정부는 독도는 이 부분이 안 되기 때문에 파위다라는 것을 일본 측에 주장했습니다. 일본도 이 내용을 쭉 검토하였어요. 98년부터 1년간의 교섭 기간에 일본하고 한국이 타협 직전까지 갔습니다. 그러니까 독도를 파위로 보자. 그렇게 하여서 울릉도하고 일본의 오키섬 사이에 손을 긋자. 이렇게 하여서 그 해안법에서 오는 그러한 바다의 문제를 해결하자. 합의 직전까지 갔던 것입니다. 그러나 일본은 어떤 이유를 마지막에 내세워서 두 나라의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좀 이따가 말씀드리겠고요. 자, 결과적으로 그 일본이 독도를 섬이라고 마지막에 주장했기 때문에 중간수역이라는 것이 현존되었습니다. 이게 독도를 중심으로 하는 한일 간의 중간수역이고요. 중간수역은 세 가지 있습니다. 제주도 아래쪽에도 한일 간의 중간수역이 또 하나 있고요. 그리고 또 이쪽에 중국하고 한국의 동중국해에는 그 황해라고도 하잖아요. 한중 중간수역. 이곳은 그 잠정조치수역이라고도 말합니다. 중간수역을요. 이런 식으로 세 가지 지금 아직은 해안법으로 볼 때 어느 쪽에 배타적 경제수역의 바다라고 결정하지 못했던 부분이 한국 주변에 세 가지 있는데 그중 상당히 큰 것이 한일 중간수역입니다. 자, 한일 중간수역을 다시 봤죠. 일본은 이 중간수역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공동관리수역이라고 말합니다. 그 말도 잘못된 말은 아닙니다. 예를 들면 여기서 어느 쪽의 나라, 한 나라가 경제활동을 하고 싶다. 예를 들면 오비라든가 혹은 여러 가지 해저 차원의 조사라든가 이거 경제활동이기 때문에요. 그 경우는 다른 나라의 합의가 있어야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경제활동이 아닌 섬들, 배들은요. 경제활동으로 벌이지 않는 섬들은 이 수역으로 비교적 자유롭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 나라의 깃발을 잘 세우고 들어오면 문제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경제활동의 경우는 한국도 일본도 다른 나라의
한국이면 일본이면 한국의 동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자, 여기 독도 주변 12해리는 그래도 한국의 영해다라고 한국 측은 주장을 했죠. 그러나 일본은 그렇지 않다. 이 독도 주변 12해리도 공동관리 수역이다. 중간 수역이다. 이런 식으로 당시 옥시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본은 그 한국 쪽의 주장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2006년 4월 여기에 좀 썼습니다마는 2006년 4월에 그 오키섬의 순시선을 여기 오키섬이거든요. 순시선을 트쩍 전박시켜 놓고 독도 수역의 12해리에 일반적으로 들어오겠다고 그렇게 한국 정부에게 통보를 했습니다. 당시는 고이즈미 정권이라는 일본 정권이었고 그때 관방 장관이었던 아베 신조, 그 이후에 일본 전이죠. 아베 신조가 당시는 관방 장관이었는데 그러한 이상한 도발적인 아이디어를 고이즈미 스상에게 말해가지고 이러한 사건이 일어나기 직전까지 갑니다. 그때 한국 정부는 노무현 정권이었죠. 노무현 대통령은 NSC 해위를 소집해가지고 말합니다. 요르 요소 쪽의 경비정을 독도 12해리에 배치시켜라. 그렇게 해서 일본 배가 들어오면 발포해도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죠. 그래도 또 일본 배가 들어온다면 한국의 경비정 두 쪽에서 양쪽에서 접근해서 일본 배를 부셔라. 이러한 이야기까지 당시 노무현 대통령은 한 것입니다. 그런 이야기가 전해져 가지고 일본 측이 상당히 놀랐습니다. 한국 쪽의 기세에 놀랐던 거죠. 그래서 오히려 일본 측에서 당시 외교 차관 회담을 요청하여서 가까스로 외교 차관 회담이 이루어져서 그때 교정 위기가 이제 모면된 거죠. 자, 그 이후 이 두 쪽의 순서는 일본 쪽으로 들어갔습니다. 이 사건은요, 지금 그 해석을 하자면 한 번 독도를 둘러싸여서 일본하고 한국이 전쟁을 치렀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이 이긴 것이었습니다. 그 이후 일본은 독도 주변 12해리, 독도 영해 12해리까지도 이게 일본 것이다 혹은 공동관리다 이 이야기를 하지 않게 됐습니다. 요새는 12해리, 독도 주변 12해리를 해경, 한국의 해경이 쭉 24시간 지키고 있고요. 일본 배에는 3일에 한 번 독도에서 13해리에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러한 상황이지만 일본은 독도 12해리까지를 한국 쪽에 요구하는 행위를 이때 이후는 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다음 보시죠. 자, 김대중 정권 때 독도를 섬이 아니라 파위로 이야기를 하면서 합의 직전까지 갔는데요. 그런데 일본이 그것을 거부를 했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도쿄 남쪽에 총 700km의 거리에 오키노토리라는 일본에서 주장하는 섬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섬은 독도보다 훨씬 작은 사실상 암초인데요. 그것을 일본이 섬이라고 우기고 있기 때문에 그것보다 훨씬 큰 독도를 섬으로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파위로 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오키노토리보다 훨씬 큰데 오키노토리를 섬이라고 하면서 톡토를 섬이 아니라 파위다. 그렇게 말할 수가 없는 일본 내의 사정 때문에 1998년부터 1년간의 합의 기간에서 일본은 한국의 제안에 대해서 거부를 한 것이었습니다. 자, 이 오키노토리에 대해서 좀 더 보시겠습니다. 일본 도쿄에서 남쪽에 1700km 정도 떨어져 있고요. 연도권은 이게 일본 곳입니다. 그러니까 연도로서는 일본 섬 혹은 암초인데요. 일본의 목적은 이 오키노토리를 섬이라고 우기면서 결국은 배타적 경제 수역 200캐리를 일본 것으로 하자라는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자, 오키노토리는 이게 만조시인데요. 위에서 보면 이런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오키노토리의 모습은 만조시에는 세 군데만 조그만 암초가 나와 있습니다. 이 사진의 섬으로 보이는 부분은요. 이것은 일본이 아주 조그만 암초에 콘크리트 모자를 씌운 것입니다. 섬이라는 것은 자연으로 생기지 않으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이런 인공적으로 만들면 안 되는 거예요. 섬이라고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는요, 만조시에는 오키노토리는 다 이러한 아주 조그만 파위예요. 해발 가장 높은 데가 만조시에는 16cm밖에 없습니다. 말이 안 되는 주장을 일본이 200캐리를 얻기 위해서 그렇게 세계적으로 펼치고 있는데요. 대만도, 중국도, 한국도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거 다 암초인데 뭐가 섬이냐 이런 이야기는 여러 국제 회의가 있을 때마다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에 있는 것은 해양과학기지죠. 이렇게 일본은 이게 일본의 섬이라고 해서 해양과학기지를 만들고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오키노토리라는 섬이 아닌 섬 때문에 일본은 독도 문제에서 한국에 양보하기가 어려웠던 것이었습니다. 자, 이게 또 오키노토리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신기한 섬, 간조시에는 조금 일부가 올라오는 것입니다. 육지가 조금 생겨요. 그러나 만조시에는 거의 다 수면하에 들어가는 거죠. 이게 일본에 하루에 두 번 왔다 갔다 합니다. 세계에는 이러한 섬이 아닌 섬이 꽤 많이 있습니다. 한국에는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희한한 곳들이 섬이 아니다, 파위다. 이러한 판결이 났습니다. 그 부분을 좀 보겠습니다. 자, 그 연장선상에서 톡도도 섬이 아니라 국제법으로, 해양법으로 볼 때는 파위다. 라는 그러한 국제적 판례가 생기기는 했습니다. 이것은 2016년 7월 12일이었고요. 남중국해의 중국하고 필리핀 분쟁에 대한 국제산소준재재판소의 판결이었습니다. 이 재판소는 국제사법재판소는 아닙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독도 문제, 연도 문제는 국제사법재판소에서 심의를 하는 것이고요. 국제산소준재재판소는 다른 재판소이고 이 재판소는 주로 해양법 관련 재판을 합니다. 자, 그러면 그러한 남중국해의 갈등이라는 게 어떤 것인지 보시겠습니다.
남측묵회의 분쟁이라고 할 수가 있죠. 측묵의 주장은요, 먼저 이 점선 부분, 남측묵회의 이 하얀 점선, 네, 하얀 점선을 그 측묵이 만들어서 그단선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 부분은 역사적으로 측묵의 바다였다. 그러니까 지금도 측묵의 바다다. 이런 주장을 한 거죠. 그러나 베트남은요. 베트남은 이 부분, 바르게 선이 그어져 있는 이 부분의 바다는 베트남의 바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죠. 벌써 베트남하고 중국 사이에서 바다의 분쟁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필리핀인데요. 필리핀은 이 하얀 부분, 하얀 선의 작은 부분이지만 이 부분은 필리핀의 바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2012년에 필리핀이 국제산소준재재판소에 중국을 제소를 했습니다. 이렇게 하여서 재판이 시작돼가지고 4년 후인 2016년 7월 12일에 결론이 났습니다. 결론은 중국의 주장을 모두 부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단선이라는 남측묵회의 이 전체가 중국의 바다라는 역사적인 증거는 없다. 이렇게 하여서 남측묵회는 중국의 바다가 아니다. 이렇게 되었고요. 또 난사근도는 섬이 아니다. 이러한 결론도 났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여기가 난사근도입니다. 필리핀이 거의 다 이 난사근도에 대한 그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는데요. 이 난사근도에는 26개 정도의 섬이나 바위 있습니다. 근데 이 섬이나 바위 모두 하나하나 조사를 했더니 이 판결에서는 26개 중 20개까지가 섬이 아니라 바위다. 이러한 결론이 났습니다. 6개만 섬이다. 자, 바위가 된 20개 중에 톡톡보다 3배나 큰 곳이 들어가 있습니다. 혹은 또 톡톡의 6배의 크기가 있는 섬도 바위가 되었습니다. 그 섬은요,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독자적인 경제적 생활을 못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람이 살고 있다 하더라도 섬이 되기 위해서는 독자적인 경제권이 필요하다. 이 부분이 적용돼 가지고 톡톡보다 6배나 큰 섬이 아니라 바위다. 이러한 판결이 난 것입니다. 결국은 예를 들면 이게 그 난사근도 중 하나인데요. 이것도 파위가 됐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다 중국이 매립을 했습니다. 매립하여서 비행기장이라든가 파르치우로라든가 이런 곳을 많이 만들었어요. 그러나 그것은 원래 자연으로 생긴 육지가 아니면 섬이 될 수가 없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거 아무리 매립해도 섬이 될 수 없다라고 하여서 다 모두 이게 중국 쪽의 영유권도 부정하고 또 이게 여기서 배타적 경제 수역이라든가 주장할 수 없다. 왜냐하면 이게 섬이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이거 섬이 아니라 파위이기 때문에. 이런 결론이 2016년에 재판에서 결론으로 나온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미국을 비롯하여 일본도 거기에 가세해서요, 중국에게 항상 이 판결을 수용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또 남중국해의 분쟁의 핵심적인 내용인데요.
중국하고 미국이 충돌할 우려가 있는 그러한 문제이기도 하는데 일본 쪽에서는 더 복잡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2016년의 판결을 일본은 모두 수용하라고 중국에 말하고 있는데 일본 자체가 아까 보신 오키노토리 같은 섬이 아닌 섬으로 어기고 있기 때문에 일본 주장도 이 판결을 일본이 수용해라라고 말한다면 일본도 오키노토리가 섬이 아니다, 파위다라는 것을 사실 받아들여야 하고요. 그 판결 안에 있었던 톡토보다 3배 혹은 6배나 큰 것들도 다 파위라고 결론이 났기 때문에 톡토가 파위다라는 그 내용을 중심으로 한국하고 합의하는 부분에서도 일본은 사실 주장할 수 있는 부분이 사라진 것입니다. 자, 그러면요, 그러한 현재의 해안법하고 그 국제법의 방향의 재신의 이야기를 좀 했는데요. 자, 그러면 독도 문제에 대한 한국 쪽의 전략을 어떻게 하면 되는지 이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국제사법재판소에 가서 독도가 일본 것인지 한국 것인지 깨끗이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식으로 주장하는 사람들은 일본인뿐만이 아니라 한국인 중에서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제사법재판소에 갈 경우는요, 독도 문제를 분쟁으로 인정하지 않으면 재판 자체가 시작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독도 문제가 분쟁이다라고 인정한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이거 대단히 중요한데요. 독도가 분쟁이다라고 할 경우는 독도는 일본 것인지 한국 것인지 모르겠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행위. 이것이 독도는 분쟁지대다라고 이야기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한국의 주장하고 모순이 되죠. 한국은 독도는 한국의 고유 영토이고 분쟁 지역이 아니라고 주장해 왔는데 갑자기 분쟁 지역이다, 분쟁 지대다, 독도 문제는 분쟁다라고 하면서 국제사법재판소에서 이 분쟁을 해결하자라고 하면 독도는 일본 것일 수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여서 재판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시작하기 때문에 혹시 한국이 그 재판에서 패배한다 하더라도 다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어려운 것입니다. 그리고 국제사법재판이라는 것은요, 많이 하지 않습니다. 45년에 생긴 국제사법재판소이지만 지금까지 70년 이상 지났죠. 그래도 해결된 문제는 16건에 불과합니다. 보통 나라들은 국제사법재판소에 칼용하지 않습니다. 한국만 이상하게 국제사법재판소에 독도를 회부해도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일본은 센카교류도 문제가 있잖아요. 중국하고. 근데 센카교류도는 일본 지배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 중에 센카교류도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하자라는 사람은 없습니다. 한국은 너무 순진해서 그런 식으로 국제사법재판소에 독도 문제를 회부하자라고 잘 모르고 이야기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리고 조정이라는 반법. 이것은 1965년도에 문서 속에 나오는 반법인데요. 그때는 1965년도에 일본은 먼저 국제사법재판소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한국 쪽에서 국제사법재판소에 독도를 회부할 수 없다라고 했기 때문에 일본은 조정이라는 방안을 내놓았는데요. 자, 이 조정은 쉽게 말해서 서로 원하는 것을
얻어가지고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한국에 얻는 것은, 얻고 싶은 것은 뭐냐라고 하면 일본이 독도를 일본 영토라고 절대 주장하지 않겠다라는 완벽한 약속이죠. 독도를 한국 영토로 일본이 100%, 120% 인정하는 거. 이게 한국이 얻고 싶은 부분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나 얻으면 하나 줘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조정입니다. 뭔가 일본이 원하는 것을 줘야 합니다. 일본이 원하는 것은 뭐냐? 그것은 일본은 독도 파위, 섬, 독도 자체를 얻고 싶지 않습니다. 별로요. 일본이 얻고 싶은 것은 독도가 갖고 있는 바다와 같은 바다를 어딘가에서 받으면 됩니다. 이런 거 한국에서 줄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안 됩니다. 국제사법재판소도 안 되고요. 외교적으로 독도를 고려하는 것도 조정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이것도 안 됩니다. 자, 독도를 파위로 간주하여서 해결. 이것은 1998년 시점에서는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이거 사실 어려워졌습니다. 왜냐하면 한국 정부가 입장을 노무현 때 바꿨기 때문입니다. 김대중 때는 그때 독도를 일단 파위로 하여서 해결하자 이러한 방향이 있었습니다만 노무현 정권이 돼가지고 아까 이야기한 일본의 도발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 노무현 정권에서는 다시 독도를 섬으로 이제 위상을 바꿔버렸습니다. 한국의 군내법으로는요, 파위냐 섬이냐 이러한 구별이 없습니다. 그리고 한국 사람의 전소산 독도는 섬입니다. 그러나 국제법으로 볼 때 파위일 가능성이 높다. 그러한 이야기이거든요. 제가 말하고 있는 것은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은 현재는 현 정권도요. 독도는 파위가 아니라 섬이라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 파위로 간주하여서 해결한다라는 것 자체가 현재는 어렵습니다. 이것도 그러니까 어렵다. 네. 그리고 또 혹시나 국제법으로 독도는 파위 이런 식으로 판결이 됐다 하더라도 한국 정부나 한국 국민들이 그것을 받아들이기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부담이 있는 거죠. 자, 그러면 5번째인데요. 독도의 실효 지배를 강화함으로 인해서 독도 문제를 해결하자. 이게 가장 사실상 해야 되는 부분인데요. 자, 지금 거론되고 있는 것은 반파제를 독도 바로 앞바다에 세우자 이거죠. 반파제가 없기 때문에 현재 독도 바로 그 앞까지 배가 가도 파도가 높으면 독도에 조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파제를 몇 가지 만들면 독도 주변에서 파도가 높아도 바로 독도 앞에 가면 반파제로 파도가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한산 독도 가까이에 가면 독도에 상륙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반파제를 만들자. 그리고 또 하나는 해양과학기지를 건설하자. 이것입니다. 아까 오키노토리에 해양과학기지가 있었죠. 이런 것을 세우면 이게 그 나라의 연도라는 표시인 것입니다. 세계가 독도 가까이에 그러한 해양과학기지가 만들어지면 독도는 한국 연도다. 누구나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일본은 절대 그것은 만들지 말라고 계속 한국에 항의하고 있습니다. 사실 2011년 5월에 해양과학기지를 만드는 법이 한국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그때는 다 조립하면 금방 설치할 수 있게 다 만들었거든요.
그 법이 생겼기 때문에. 그러나 일본 쪽에 계속 그 무릎 밑에서 오는 반대가 있었어요. 그래서 만드는 것을 보류하고 있었는데 소해 쪽에 수요가 생겨서 그 해양과학기지는 지금 소해 쪽에 조립되어서 만들어졌습니다. 자, 그러나 이 해양과학기지는 언젠가 만들어버리면 독도에 대한 한국의 시료 지배는 완성됩니다. 자, 일본의 반발을 이겨낼 수 있는지가 그 경우는 관건이 되는 것입니다. 독도를 분쟁 지역화 하지 않도록, 그러니까 일본은 해양과학기지를 만들면 어떤 것도 하겠다고 그렇게 협박을 하기도 했습니다. 뒤에서요. 제가 이런 부분은 좀 한국 정부하고 연결이 있었기 때문에 잘 아는 부분입니다. 아무튼 간에 일본이 협박도 어떤 말도 할 수 없는 상황이 오를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지금 일본의 경제는 계속 추락하고 있고요. 아무리 강국이 일본이라고 해도 영원한 강국이라는 게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일본 내의 상황, 변화가 지금 극심합니다. 코로나 상황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이 반대할 수 없는 상황이 충분히 올 수가 있습니다. 그때 타이밍을 보고 해양과학기지를 정확하게 만들면 독도에 대한 시료 지배가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타이밍의 문제입니다. 그때까지는 여섯 번째, 독도 연구를 계속하여서 독도가 한국 영토다라는 것을 세계에 알리는 노력이 계속되어야 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기타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더 생각할 수 있는 독도에 대한 해결 방안이라는 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제사법재판소에 대해서는요, 정확하게 학습을 해야 합니다. 국제사법재판소는 그 판결을 불복한 나라에 대해서 제재를 가할 수가 있기 때문에 불복이라는 게 보통 없습니다. 그러나 불복할 수 있는 나라가 5개 정도 있는 현실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미국, 중국, 러시아, 프랑스, 영국이라는 P5 바로 안전보장 이사회 5개 나라입니다. 1982년 미국하고 니카라과의 어떤 문제가 국제사법재판소에서 그 심의를 거쳐서 미국이 패했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불복했죠. 그러한 5개 나라가 합의를 하여서 불복한 나라에 대한 응징을 결정하는데 그중 한 나라만이라도 반대를 하면 이게 불복한 나라에 대한 응징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국제사법재판소의 불합리성이라는 것도 있는데요. 이러한 부분은 또 학교 교육을 좀 더 준실화해서 학생들에게 기본적인 내용을 알려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독도는 한국 영토라고 할 수 있는 독도 돈도에 나타난 한반도를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습니다. 이곳은 독도 돈도의 북쪽에 위치하는 독도 바위입니다. 이것은 한국 쪽에서 일부러 만든 게 아닙니다. 하늘이 새겨진 한반도가 독도 돈도에 존재합니다. 상당히 신기한 현상이고 이것이야말로 독도가 한국 영토라는 것을 나타내는 그러한 증거라고 할 수가 있죠. 하늘도 이렇게 독도의 한반도를 새겨주었고 독도 자체에도 한반도를 안고 존재합니다. 바로 독도는 한국 영토다
라고 스스로 독도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로 제 오늘 강의는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